네, 여러분 기대하시던 실록 외환대란 5번째 편. 지난 4번째 편에서 이제 폴 볼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로버트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루빈이라는 사람은 클린턴 행정부가 93년 1월 달에 이제 정권을 맡고 2년 만에 1년 한 10개월여 만에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어서 이후에 아주 장수미 재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장수미 재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벤슨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장관을 하다 그다음 루빈 그다음에 서머스 이렇게 가고 서머스 다음이 가이스너였나요? 가이스너였을 겁니다. 이 다 루빈, 서머스, 가이스너 그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나중에 아마 지금 4년 후기 마지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이스너 다음에는 립턴 이런 사람이 립턴 차 있잖아요. 영국 차. 그 이런 그대로입니다. 립턴 이런 사람이 미 재무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루빈, 서머스, 가이스너, 립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실은 한국의 외환위기 과정에서 한국 문제를 딜링했던 바로 그 라인업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재무부 내에서 머피아 중에서도 머피아들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실세들이죠. 그래서 지금 루빈이고 그 다음에 서머스가 한국 그 외환위기 때 딜링을 하고 그때 그 한국 외환위기 때 한국 문제를 현장에 서울에 와서 다루었던 사람이 가이스너고 IMF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기업 구조조정 이런 힐튼 호텔에서 이제 소위 IMF 협상을 했거든요. 그 협상을 할 때 그 힐튼 호텔 꼭대기 다른 방에 IMF 팀하고 다른 방에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 립턴이라는 사람 와 있는지도 몰랐죠. 그 친구가 그 위에 10층 위에 있는 다른 방에 있으면서 IMF를 말하자면 꼭두각시처럼 조정을 했던 겁니다. IMF하고 우리하고 협상할 때. 그게 이제 그 라인업입니다. 그 루빈, 그래서 이제 그 라인업들이 전부 지금 그 이후에 재무장관을 하고 있거든요. 루빈이 했고, 그 다음에 서머스가 있고, 그 밑에 있던 가이스너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마 립턴이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라인업의 원조가 바로 이 루빈입니다. 루빈은 그 자체로 아주,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생긴 게 꼭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혹시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다이하드 3입니까? 4입니까? 거기 보면 왜 독일 출신 테러리스트가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지하철역을 폭발을 시키고 이제 경찰들을 다른 데로 따돌린 다음에 포크레인을 들고 들어가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뉴욕 FRB의 그 밑에 있는 금괴를 훔치는데 그 총대장으로 나오는 개처럼 생겼습니다. 또 누구처럼 생겼냐면,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 보면, 교황청에 무슨 주경가의 추기경의 하수인 있잖아요. 수사복장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살인을 하게 되는, 살인하는. 말하자면 그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주 창백하고, 얼굴에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살도 없고 얼굴에 가죽밖에 안 남은 사람인데 빼빼하죠. 키는 크고 아주 무표정하게 생긴 마치 아주 차갑고 이지적인 어떤 인물을 보는데 실제로 성격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요. 물론 유대인입니다. 물론 유대인이고 하버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숨막금 라우데 그러니까 최우수 학생상 이런 거를 받았고요.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진학을 했다가 이틀 다녀보고 아이 재미없다고 때려치웠다가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 가서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변호사를 조금 또 하다가 이것도 재미없어 때려치우고 골드만삭스에 입행해가지고 골드만삭스 회장까지 했죠. 그 골드만삭스 회장을 하고 회장직을 그만두고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클린턴도 아주 재밌는데요. 클린턴의 이 재무장관을 쓴 얘기는 정말 특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재무장관을 미리 이제 자기가 내정을 하거나 자기 캠프에 서 있었던 사람을 이제 재무장관으로 되게 쓰게 되는데, 클린턴이 처음에 이제 벤슨이라는 사람을 썼다가 그걸 이제 물리치고 하면서 아마 다른 카드가 적절치 않았던가 봐요. 그건 혹시나 뭐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을 쓰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많았던지 또는 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내려졌던지, 의외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좌익들이 흔히 미국의 금융자본을 요구를 할 때 미국의 신자유주의 요구를 하고, 신자유주의 요구를 하면 부시나 뭐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이나 금융시장의 질서가 완성된 것이 오히려 완성이라기보다 강화된 것이, 극적으로 강화된 것이 클린턴 때였습니다. 클린턴 때였는데요. 그 클린턴 시절에 이 로버트 루빈 장관을 클린턴이 어떻게 썼느냐 하면 아주 재미있게도 월가의 빅네임들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 뭐 JP 모간 스탠리, 뭐 CT, 뭐 이런 소위 이제 빅네임들이 있잖아요. 거대 금융기관들. 이제 이 빅네임들에게 참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중에서 장관을 한 명 뽑아서 보내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제 증권업자 뭐 소위 IB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빅네임들 뭐 JP 모간 뭐 이런 거 베어 스턴즈라든지 뭐 또는 뭐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나중에 망했습니다만은 골드만삭스 이런 사람들, 이런 이제 업자들의 소위 이제 빅네임들의 빅리그가 있죠. 메이저 리그가 있는데, 그 모임에다가 당신들 중에 재무부 장관을 아무나 한 명을 뽑아서 내게 추천을 해 주시오. 그럼 내가 재무부 장관에 임명하겠다 하고 제안을 하기도 해요. 근데 미국은 역대 그 재무부 장관 중에 물론 그 레리 서머스 같은 학자 출신도 있지만 업자 출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업자 출신이라는 게 말도 못하죠. 뭐 골드만삭스 회장했던 로버트 루빈이 우리나라에 그 외환대란 위기가 터지기 그 직전에 한국에 왔었는데, 뭐 명색이 미국의 빅네임인 골드만삭스 회장이 왔는데도 한국의 그 당시 재무부에 뭐 과장도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관치 구조가 돼 있어. 관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고, 민은 뭐 정권회사 사장이다 이러면 그거는 뭐 어디 정부에 들어가면 사무관 만나러 다니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옛날에 유명한 것은 뭐 제이 모시 뭐 이런 사람들, 나중에 뭐 장관다고 이런 사람입니다만, 이런 사람이 사무관 할 때는 정권회사 사장들이 와서 인사를 해도 선 채로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한 시간, 2시간이나 지나서 또 인사를 하면 왜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무부 관료들이 이거 콧대나 이것은 말도 못합니다. 무슨 정권회사 사장들 뭐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재무부 과장도 제대로 만나기 어렵죠. 그 김우중 회장 같은 사람도 정부에 일부러 들어가면 문 앞에 앉아있는 여직원한테부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존민비의 사상이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그 좌익들은 늘 뭐 정부가 뭘 하고 기업을 규제하라 이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간기업체 사장들이 어디 뭐 정부나 상공부 들어가면 뭐 땅바닥에서부터 기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생사 여탈권을 정부가 잡고 있으면. 그런 거를 우리나라 좌익들은 계속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실제로 전 세계로 쥐고 움직이는 골드만삭스 회장이 왔는데 장관은 국회가 없고 차관도 국회가 없고 뭐 국장은 무슨 회의 중이고 과장도 바쁘고 사무관 만나고 가고 이래서 루빈이 아주 그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저 공무원들이 왜 저래? 저 공무원들이 저 따위로 썩은 공무원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로버트 루빈 자체도 아주 독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로버트 루빈과 이제 골드만삭스, JP 모간 이런데 이제 소위 빅리거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클린턴이 야 장관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장관을 보내줘야 되는데 서로 이제 당신이 하라고
그것도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JP 모간 뭐 회장, 뭐 메릴린치 회장, 시티은행 회장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야, 나는 그 안 간다. 네가 가라. 네가 재무장관으로 가라고 서로 등을 떠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넌 왜 안 되냐? 그래서 나는 영국에 작은 집이 있어서 안 된다. 나는 너는 왜 안 되냐? 야, 청문회 걸려. 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죠. 야, 넌 가라. 안 간다. 왜 안 가나? 야, 그래도 워싱턴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사 갔냐? 피곤하게. 이 나이 돼가지고 내가 클린턴 밑에 가서 뭐 하냐? 안 간다. 그건 애들이 나가는 거다. 그게 안 간다는 겁니다. 그 로버트 루빈이라는 사람,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전부 이제 루빈의 끝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야, 루빈 너가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로버트 루빈은 너는 평소에 술도 안 마시고, 여자하고 연애도 안 하고 그야말로 수도승처럼 살아왔으니까 너는 청문회도 통과도 할 수 있고 괜찮지 않겠냐. 그 로버트 루빈이 야, 내가 또 그 워싱턴에 이사를 왜 가냐. 뉴욕에 사는데 그 로버트 루빈이 어떻든 이제 그 빅리거들이 간곡하게 야, 루빈 네가 가라 하고 등을 떠밀어서 루빈이 재무장관으로 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부인하고 자식은 뉴욕을 떠나지 않았지. 미국의 소위 부자들이 사는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치 장관 자리하고 국회의원인데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 로버트 루빈이 이제 등을 떠밀려서 미국의 재무장관에 대해서 95년 1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빈이 그 미 재무장관이 딱 되자마자 그 당시 미국의 그 유력 언론들이 뭐라고 썼느냐면 금정 동맹이 맺어졌다. 금정 밀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좌익들은 끊임없이 부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클린턴 때 이제 금정 동맹, 말하자면 금정 동맹이라는 말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얘기했던 소위 그 군산복합체, Military Industrial Complex, 말하자면 군수와 산업이 결합되어 있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산업이 결합되어 있고 미국의 국방 산업, 군수 산업이 소위 미국의 외교와 미국의 그 산업을 쥐고 흔든다. 고 하는 요지의.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즉 권력이라고 해도 그 군산복합체, Military Industrial Complex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군수산업의 책 숨어있는 어떤 그림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를 꼭두각시 움직이듯이 움직인다고 하는 고발을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그것도 퇴임연설에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젠하워의 규정에 의하면 제너럴 모터스 같은 GM 같은 자동차 회사도 Military Industrial Complex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컸죠. 왜? 군용집을 만드니까. GMC 이런 것도 다 군용 트럭들이잖아요. 그 군용집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해서 GM이 컸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군수가 완전히 이제 전쟁이 끊어졌고 더 이상 이제 집차가 파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있다가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또 GM이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때 GM이 했다는 말이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은 것이다. What is good for GM is good for America 라는 말을 하면서 말하자면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주장이고 말하자면 음모론적 사고입니다. 그게 이제 자연의 어떤 이치라고 보고 자연의 운동법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면 What is good for GM is good for America.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아이젠하워가 인용을 하면서
군산복합체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참 아이젠하워도 희한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을 했으면 군산복합체를 자기가 해체하든지 또는 재임 중에 투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물러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실 아이젠하워는 지금 그 말만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군수 산업을 여하히 미국 정계로부터 드러내는가, 거세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얘기할 때도 사실 실리콘밸리가 크게 된 것은 무슨 뭐 벤처인들의 뭐 벤처 정신 이런 당연히 그런 정신이 있죠. 근데 미국의 그 소위 군수 산업이 스탠포드 대학을 통해서 실리콘밸리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퍼부었기 때문이라는 유력한 주장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MD라든지 소위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전부 실리콘밸리가 이제 그거로 다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퇴임 연설을 한 게 1961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30몇 년이 지났죠. 로버트 루빈이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들어가면서 소위 금정복합체, Finance, Politics, Complex가 만들어졌다. 말하자면 미국의 정치가 이제 군수산업이 아니고 미국의 금융산업가들의 지위나 또는 업무적 어떤 이해관계에 복무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뜻으로 금정동맹 또는 금정복합체가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 1994년 로버트 루빈이 연말은 조금 그 전입니다만은 미 재무장관으로 되면서부터입니다. 나미네이트 되고 이제 실제 취임은 1일 달에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마 10월 달인가 그때 일단 지명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미국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터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각에서 왜 미국이 너무 신자유주의적 금융이다 라고 얘기할 때의 그 원죄는 사실 클린턴과 로버트 루빈에게 있습니다. 루빈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외환위기를 다 조정했잖아요. 전 세계의 국부를 삭감하고 미국의 달러 가치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소위 벤슨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1985년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소위 G7 회의에서 G7이었나요 그때가? GAC인가요? GAC였습니다. 85년도 G8 아니다. G5입니다. G5 독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소위 G5 회의에서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가지고 소위 그 역사적인 엔고를 위한 동맹체제를 만들어냈던 게 1985년이었잖아요. 그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냈는데, 그때 그 회의체에 참석을 했던 게 G5입니다. G5인데, 그게, 원래는 G3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아마. G3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G5, 그 다음에 G7, G8 하고 이제 G20까지 온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미국 달러와 가치의 하락 과정을 이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일본의 불경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1885년에 플라자 합의 당시에 N이 250이었는데, 달러당 1대 250이었는데, 그 회의 마지막에 그 냅킨에 쓴 종이에다가 말이 길어져 이제 더 이상 회의 안 하겠다고 미국이 선언하면서 냅킨에다가 125를 써서 보여주고 여기까지 끌어내리라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하고 끝내버렸는데, 그게 결국에는 125까지 왔습니다. 125까지 왔는데 10년 동안에 그래서 1885년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1995년 4월 19일 날 75원
몇 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79엔, 75전을 역사적 고점이었습니다. 그게 뭘 기록하기까지 10년 동안에 250엔이던 그 엔화 환율이 무려 79엔까지 물론 대꾸복구가 오르고 내리고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만은 수직으로 내려박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10년 동안에 엔이 너무 닭가다, 엔이 너무 약세다, 엔 야세이다 해서 엔 강세로 만들기 위한 10여 년의 노력을 루빈이 들어오면서 무슨 소리냐 하고 달러 강세로 뒤엎어버리는 일대 결단을 하는 겁니다.